단일화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통합정부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통합정부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내세운 거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대목 함께 보시죠. 자, 국민통합정부다 단일화 공동선언문 내용을 보면 실용정책 중심의 국정운영 미래정부, 개혁과제 책임 추진 개혁정부, 오직 국익 중심의 실용정치, 자영업자 취약계층 우선 지원하는 과학방역정부, 분열 소멸 및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통합정부다라고 두 후보가 합의를 했군요.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정권을 준비하며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27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그때 2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텐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최종 단일화 결렬을 통보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며 니 탓 공방을 벌였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오늘 두 사람이 나란히 기자회견한 장면과 27일의 그 장면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정치는 생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직감케 하는 순간이기도 한데 27일의 그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 후보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에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계속 립 서비스만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께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혹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3만 개가 넘는데 제가 이 전화로 어떤 통화나 어떤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과연 협상 파트너로서의 태도인지.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아직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TV 토론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걸 느꼈다라는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은 넥타이였어요. 네. 저는 어제 TV 토론에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지난번 TV 토론 때처럼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까 안 보일까를 눈여겨봤는데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제 TV 토론 장면 함께 보시죠. 이게 어쩜 힌트였을까요? 안철수 후보님 공약 중에 보면은 정신병원 입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는데 이거를 전문가위원회로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약을 만드신 그 이유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사실 정신병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자체장보다는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형님 이재선 씨나 또 자신을 공격하는 그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그 현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이거 사실이 아닌 공약을 주신 얘기를 거 아닙니까? 후보님 사실이 아닌 가만히 얘기를 계세요? 합니까? 그건 경찰이 한 네, 일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경찰이 네. 시장이 시킨 걸 합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런 말씀,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공약을 내게 됐습니다. 자, 강력계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께 좀 여쭈겠습니다.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전 저 대목,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거칠게 공세를 취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동의를 구했고 그 이전에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과 관련된 또
공약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어제 보이지 않았던 이 장면들 혹시 박성일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의 눈에도 좀 들어왔습니까? 어제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옆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한 질문을 곁들여서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윤 후보와 안 후보 간의 교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도 하죠. 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보호자, 지방자치단체장, 경찰의 강제 입원 형태가 있는데 윤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강제 입원을 전제로 안 후보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 후보는 경찰에 의한 강제 입원이었음을 강력하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 모습을 보고는 윤 후보와 안 후보 간에 단일화가 완전히 결렬된 것이 아니라 실무자를 통하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서로 간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단일화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저 장면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두 후보의 태도와 다르게 물밑에서 단일화 교섭이 이루어졌다면 윤 후보야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요청해온 입장이었지만 안 후보가 갑자기 왜 태도를 돌변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안 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으로 즉 여론조사 단일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의사를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여론조사 없이 물론 사전투표가 내일 앞으로 다가왔고 본투표가 6일 남은 상황, 즉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여론조사가 더 이상은 어려운 상황임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윤 후보의 요구대로 후보 간 담판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 후보는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내세우겠지만 명분이 사실 존재하는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실질적인 명분은 그동안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의 의사를 꺾을 수는 없다. 여론조사 없이 담판에 의해 단일화를 이루게 되면 그때는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의사에 반한다는 그동안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명이 없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지자들의 태도가 어떨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궁금하네요. 결국 안 후보는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실리를 취하고 정치공학적인 힘보택이라는 실리를 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안 후보를 지지해왔던 지지자들이 그동안 안 후보가 내세워왔던 미래저항적인 국정 운영이나 과학기술 강국 이 형태가 소수당으로서 다수당에 합당되는 국민의당 형태에서 과연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안 후보의 그동안의 정책적 제안들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당한 위기감에 결집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단일화가 추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윤 후보에게 상당한 호재이지만 아직까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 6일 남은 대선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만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장면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그간 단일화와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그새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 등은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국민통합정부에 함께하자. 급기야 이재명 후보는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안 후보님과 함께해서 진정한 국민 내각을 만들고 싶다라고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끝까지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늘 단일화에 합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이번에 정치 교체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통합 정부가 가능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여기 계신 안 후보님, 심 후보님 다 참여해서 정말 진정한 국민내각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랬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책임자들이 안철수도 함께하는 정부가 이재명의 국민통합정부다라고
이 며칠간 계속 밝혀왔는데 전혀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어제 TV 토론 저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예측하지 못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전혀 예상을 예. 못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도 이제 그 예상을 못했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듯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 과정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봤습니다. 뭐 부산시장 자리를 준다, 뭐 저 경기도지사 자리를 준다, 공천심사위원회 사람을 넣어준다. 그래 그 뒷이야기까지 전부 공개를 하면서 서로 이게 막말도 주고받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새벽 시간대 야밤에 갑자기 저렇게 해버리니까 뭐 정치가 뭐 이러냐,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하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두 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납득할 만한 과정과 설명이 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번이 네 번째 중도 사태입니다. 네 번째 중도 사태인데 이제 네 번째 철수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에 맞는 어떤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소신이 다당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합당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선거 비용과 아마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합당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선거를 진행해 오면서 썼던 비용을 합당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아마 보전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오랫동안 국민통합정부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 이런 것들조차도 여의도 정치권에 오게 되면 전부 정쟁이 돼버립니다. 국익과 관련 있는 외교 안보 현안 문제도 여의도 정치권에 와버리면 전부 정쟁을 만들어버리는, 예. 모든 것들을 정쟁 만들어서 그것을 정쟁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87년 정치체제, 이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정부를 만들어서 정치교체를 통해서 국민통합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당면해 있는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자. 예. 이것이 바로 국민통합 정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국민통합정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단일화에 어떤 저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예. 어떤 자리를 보장을 받고 뭐 또 공동 인사권을 행사하는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이 자리 나눠 먹기식 야합에 불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함께하자라고 한 제안과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의 단일화는 다르다, 실적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예. 예.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차분하게 대응하되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향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자, 지금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우상호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어떤 긴장감이 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우상호 의원이 불과 며칠 전 서울에서 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다,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단일화까지 총력 대응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